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윤미향 사건을 지켜보면 이 집권 세력 좌파의 엄청난 혼돈이 느껴집니다. 우선 그 사건의 이 추악한 여러 가지 면모들, 그래서 윤미향이 주는 충격이 어떤 것이냐? 정의라는 대의명분을 앞에 내세우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앞의 방패나 간판으로 삼아서 뒤에서는 일종의 비즈니스 가까운 여러 가지 행태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의혹, 공과 사를 완전히 구분 못하는, 지금 정의연에서만 국고보조금 8억 원이 국세청 공시에서 누락이 됐고, 또 정대협, 그러니까 정의연의 전신이죠. 거기서도 2억 6천만 원이 국세청 공시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 윤미향은 개인 은행 계좌로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또 계좌 3개로. 이러한 회계 처리는 사회복지모금공동회 이 기부금을 중개해 준 데죠. 이곳에서 회계 감사를 해서 회계가 거의 낙제점, F 학점을 받은 이런 정도의 실태입니다. 거기다가 위안부 쉼터, 이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 가까운 마포에 후보 대상이 여러 개가 있는데 굳이 왜 안성에 가서 그 비싼 값으로 그 집을 구했는가? 전부 다 이 소개해 준 사람을, 그 이규민 민주당 당선자, 이 안성에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죠. 이 사람과 윤미향 가족의 내밀한 관계, 그 집을 판 집주인과 또 이규민 당선자와의 또 이 이상한 하여튼 이 지역신문을 둘러싼 또 이 친밀한 관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 일종의 수수료 빼돌리기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그리고 윤미향 당선자의 각종 이 현금, 캐시 동원 능력, 2억 원, 2억 6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현금으로 산. 그런데 그 동원한 현금에 관한 출처가 하루 사이에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문제를 제기를 해놨습니다만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청문회로 뽑는 제도가 있다면 과연 윤미향이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겠는가? 제2의 조국 비슷한 이런 인물이 과연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겠는가? 청문회를 하면 온갖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 다 세상에 공개될 것이며 여론이 두려워서 저런 사람을 금배지 달게 해줄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아직 민주당 지도부는 이 징계나 제명 같은 조치를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이 친일 분자들이 공격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런 친일 프레임으로 이 사건을 넘어가려 하려다 계속 고구마 줄기처럼 의혹이 나오면서 지금은 상당히 고심하고 있고 당황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이해찬 당대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할지, 이 국회 개원은 다가오는데 이 사람에게 근데 윤미향이는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명을 해도 윤미향이는 국회의원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 이상한 혼란스러운 측면의 또 다른 이 사건 하나를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제목에도 제가 그렇게 달았습니다만은 이낙연의 이상한 이 태도입니다. 지금 이낙연 당선인은 현재 자격이 당선인이라는 자격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도 아니고. 자, 그리고 당내에서는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라고 하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하나 맡고 있을 뿐입니다. 선거 때 맡았던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내놨고 당대표도 아니고 국무총리도 아니고 그저 종로의 지역구 의원 당선인 그리고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의 자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광주에서 이제 오찬을 광주 전남 이 호남 출신 당선인들을 모아놓고 오찬을 가졌죠. 일종의 이 대권주자 넘버원 40%가 넘는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는 이 넘버원으로서의 정치적 행보니까 그것은 뭐 정치적인 행동이니까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오찬이 끝난 다음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윤미향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이상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엄중하게 보고 있다. 당과 깊이 상의하고 있다. 저는 여기서 어떤 그 이낙연의 심리 구조, 어떤 정신 상태, 본인의 권력, 본인의 위상에 대한 어떤 상당히 오만하고 이런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그는 엄밀하게 따지면 당의 지도부가 아닙니다. 당대표도 아니고 선대위원장도 아니고 그저 한 사람의 당의 특별위원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코로나 대책위원장. 당에는 뭐 그런 위원장이 엄청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낙연 당선인 또는 이 윤미향 사건이 코로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낙연 당선인 또는 한 사람의 특위위원장으로서 본인이 이 사건에 가지고 있는 느낌과 생각을 그저 말하면 됩니다. 의혹이 자꾸 불거져 나와서 걱정이다라든가 아니면 윤미향 당선인은 의혹을 해명을 해야 될 것이라든가 아니면 뭐 좀 더 지켜보자라든가 아니면 이거 친일 프레임으로 윤미향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하든가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나 한 사람의 당선인으로서 자신의 개인 의견을 얘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중하게 보고 있다? 마치 당의 지도부의 일원인 것처럼 자신이 무슨 당대표나 되는 것처럼 그리고 당과 깊이 상의하고 있다? 이것은 아주 이상한 얘기입니다. 자신이 무슨 당정청 중에서 정과 청을 상징하는 국무총리나 아니면 대통령의 정무수석이나 아니면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나 정청의 지도자로 있는 사람처럼 당과 상의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낙연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나는 이 사건을 이렇게 본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의혹을 해명해야 된다. 뭐 아니면 이런 당에게 내 생각을 건의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당 지도부에게 내 생각을 건의하겠다. 당과 깊이 상의하고 있다. 자신은 이 당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존재가 있고 자신은 그 커다란 존재에 버금가거나 아니면 훨씬 더 커다란 존재인 것처럼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당정체제에서 정을 상징하는 국무총리나 대통령인 것처럼 당과 상의하고 있다? 당과 상의할 문제가 아니죠. 자신은 당에게 건의해야 되는 입장이죠. 자, 이것이 지난번에 5월 6일 날 있었던 2000 유가족 이 희생자 빈소를 찾아가서 유가족과 겪었던 일종의 설화. 유가족들이 계속 대책을 추궁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현직에 있지 않아서 책임 있는 입장이 아니다. 책임을 지닐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아니라 한 사람의 당선인 자격으로 왔다. 아니, 한 사람의 당선인이 거기에 왜 갑니까? 당선인이 거기에 왜 갑니까? 당의 지도부구나. 이 정도 돼야 가서 유가족들과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현직에 있지 않아서 책임질 입장이 아니다라고 그런 사람이 유가족들은 자꾸 대책을 얘기하는데 문제 해결 방법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낙연 당선인이 갔을 때 온갖 현지의 이제 행정 당국자들이 여러 가지 의전과 또는 유가족들을 불러 모아놓은 것 이러이런 일종의 자신이 무슨 국무총리나 당 대표처럼 행동을 했던 것 이번에도 그런 의식이 그대로 묻어 나왔습니다. 자신이 무슨 당대표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이게 되는 것처럼
당이란 커다란 존재보다 자기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크거나. 이낙연의 이런 행동에서 저는 상당히 위험한 요소를 봅니다. 이낙연이 권력을 잡기 전에도 이런데 40% 지지율에 취해서 만약에 권력을 잡는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감사합니다.